12월의 찬바람이 서울의 빌딩 숲을 쓸고 지나갔다. 여의도 금융계의 우뚝 선 대성그룹 본사 건물은 그 거대한 위용에도 불구하고 마치 깊은 병에 걸린 거인처럼 무겁고 어두운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로비에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 위로 오가는 직원들의 발걸음에는 활기 대신 불안과 피로가 짙게 배어 있었다. 오늘도 마이너스야. 끝났어. 정말로? 해고 명단이 돈다는 소문이 사실인가 봐. 수근거리는 목소리들이 공기 중에 낮게 깔렸다. 이 거대한 제국을 휩쓸고 있는 위기의 이름은 부도였다. 불과 2년 전 창립 50주년을 맞아 성대한 기념식을 치렀던 대성그룹은 이제 무능한 2세 경영인의 막대한 투자 실패와 시장의 냉혹한 변화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 혼돈 속에서 한 젊은 남자가 초조한 표정으로 집무실의 창가에 서 있었다. 그의 이름은 한지훈. 대성그룹의 현 CEO였다. 명망 있는 경제학자였던 아버지의 그늘에서 자라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그는 자신만만했던 과거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창밖의 회색빛 하늘을 응시하고 있었다. 전무님, 마지막으로 S금융 대출건을 비서의 조심스러운 목소리에도 지우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S금융 대출은 이미 지난주에 최종 거절 통보를 받았다. 그가 기댈 마지막 희망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좌절과 함께 분노가 들끓었다. 왜 이렇게 된 거지? 자신은 모든 것을 계획대로 완벽하게 실행했겠는데 선대의 구닥다리 방식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신기술에 투자했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 했다. 하지만 그 모든 시도는 막대한 손실로 돌아왔다. 이 모든 것은 분명 외부의 악의적인 공작 때문이라고 그는 믿었다. 바로 그때 집무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비서가 한 젊은 여성을 안내했다. 김유진 씨가 서류 보고를 위해 왔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돌렸다. 그의 시선은 문 앞에 서 있는 그녀에게 잠시 머물렀다. 눈에 띄지 않는 회색 정장, 얇은 뿔테 안경, 그리고 늘 단정하게 묶은 검은 머리카락. 그녀의 외모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조차 한 점의 티끌도 없는 듯 차분하고 고요했다. 그녀는 회사의 재무부서에서 일하는 평범한 사원, 김유진이었다. 지우는 그녀를 제대로 본 적이 거의 없었다. 수천 명의 직원 중 한 명일 뿐. 보고서, 여기 있습니다. 유진은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철을 건넸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마치 폭풍우 속에서도 홀로 잔잔한 호수와 같았다. 지우는 무심하게 서류를 받아들었다. 어차피 이 서류들은 숫자로 가득 찬 무의미한 종이 뭉치에 불과할 터였다. 회사의 운명은 이미 정해졌는데 이런 사소한 보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놔두고 가세요. 지훈의 냉담한 목소리에 유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그녀의 등 뒤로. 지훈은 알 수 없는 답답함을 느꼈다. 모두가 절망하고 공포에 질려 있는데 그녀만이 너무나도 평온해 보였다. 그 평온함이 오히려 그를 더 초조하게 만들었다. 유진이 집무실을 나간 후 지우는 서류철을 곁눈질로 훑었다. 그것은 회사의 분기별 재무 보고서였고 그녀의 이름이 작은 글씨로 인쇄되어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보고서를 전달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내용에 대해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지우는 그런 사소한 신호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그는 그저 서류철을 책상 한쪽에 던져놓았다. 한편 사무실로 돌아온 유진은 자신의 자리로 조용히 걸어갔다. 그녀의 컴퓨터 모니터에는 수많은 재무 데이터와 그래프들이 복잡하게 펼쳐져 있었다. 그 숫자들이 그녀의 눈에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성그룹의 숨겨진 병폐를 고발하는 명확한 증거들이었다. 이 모든 것은 한 달 전부터 시작되었다. 유진은 다른 직원들이 쉬는 점심시간에도 항상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 시간이야말로 그녀가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단순한 회계 업무를 넘어 그룹의 모든 자금 흐름과 투자 내역을 끈질기게 추적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기이한 패턴을 발견했다. 이상해.
이 대규모 자산 매각건은 승인 절차가 너무 허술했어. 게다가 수익은커녕 오히려 막대한 손실만 남았잖아.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릴 때마다 화면 속의 숫자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져 갔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그림이 완성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었다. 내부자가 의도적으로 회사의 자산을 빼돌리고 부실 투자를 유도하여 그룹을 파산으로 몰고 가는 명백한 공작이었다. 그 배후에는 대성그룹의 부회장 강태민이 있었다. 유진은 며칠 밤을 새워가며 모든 증거들을 정리했다. 그 증거는 너무나도 명확했다. 부회장 강태민이 비밀리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들과의 수상한 거래 내역, 고의적인 자산 가치 저평가, 그리고 특정 기술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대규모 투자, 이 모든 것은 강태민이 대성을 무너뜨리고 그 잔해 위에서 새로운 제국을 세우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다. 유진은 자신의 발견을 직속 상사인 부장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부장은 그녀의 보고서를 훑어보지도 않고 차갑게 말했다. 김 대리, 자네는 쓸데없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군. 지금은 모두가 바쁜 시기야. 쓸데없는 상상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다. 부장은 강태민 부회장의 측근이었고 그녀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의 보고서는 그 자리에서 찢겨져 쓰레기통에 버려졌다. 좌절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증거자료의 사본을 따로 보관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희망을 품고 한지훈 CEO에게 직접 보고서를 제출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지훈의 무관심한 태도는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냈다. 그 역시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고 있음을 그녀는 똑똑히 느꼈다. 유진은 고개를 숙였다. 그래,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그녀의 눈에 희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하지만 그 그림자는 오래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탕비실로 향했다. 다른 직원들은 그녀를 여전히 이상한 사람 취급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아무런 동요도 없이 묵묵히 제 할 일만 하는 그녀의 모습이 그들에게는 낯설고 이질적이었기 때문이다. 탕비실에서 커피를 내리던 유진은 우연히 텔레비전 화면을 보게 되었다. 경제 뉴스에서는 대성그룹의 부도 임박 소식을 연일 보도하고 있었다. 앵커는 무책임한 경영진을 비판하며 대성그룹의 몰락이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을 경고했다. 그녀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단순한 회사가 무너지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꿈과 땀이 녹아 있었다.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한번 결심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야. 유진은 다시 자리로 돌아왔다.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아주 작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다시 키보드 위를 춤추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내부의 조력자를 찾으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능력만을 믿고 이 거대한 음모에 홀로 맞서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녀의 결심이 어떤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올지, 그리고 그녀가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가 거대한 호수의 물결을 어떻게 뒤흔들게 될지. CEO 한지우는 그저 서류를 던져 놓았을 뿐이었지만 그 안에는 그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진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곧 그를 절망의 나락에서 구해줄 유일한 동아줄이 될 터였다. 그날 오후 김유진의 보고서는 한지훈의 책상 위에서 여전히 무시당하고 있었다. 지훈의 머릿속은 온통 부도 위기를 막을 방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수십 년간 대성그룹의 재무를 책임져온 재무이사 김민준을 불러들였다. 이 이사님, 새 금융 쪽에서 정말 답이 없습니까? 지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김 이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최대한 노력했지만 그들의 조건이 너무 가혹합니다. 저희가 가진 자산 대부분을 담보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룹의 핵심 사업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내부적으로도 반대가 심해서요. 반대라니요. 지금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무슨 반대입니까? 지우는 소리를 질렀다. 그의 목소리는 절망감으로 갈라졌다.
부회장님께서 반대하십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뭔가 다른 수를 찾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강태민 부회장의 이름이 나오자 지우는 입을 다물었다. 태민은 아버지 세대부터 그룹에 몸담아온 원로이자 지훈의 고모부였다. 지훈은 경험 많은 태민의 조언을 항상 존중해왔다. 하지만 동시에 태민은 지훈의 경영 방식에 사사건건 제동을 걸어왔다. 지훈의 최신 기술 투자를 쓸데없는 낭비라 비판했고 해외 시장 개척 시도 역시 위험한 모험이라며 반대했다. 어쩌면 부회장님 말씀이 맞았을지도. 지훈은 자책감에 휩싸였다. 바로 그때 재무부서의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이사님, 김유진 대리님께서 추가 자료를 보내셨습니다. 김 대리 또 무슨 엉뚱한 자료야? 김민준 이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이미 유진의 보고서를 무시하라고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한 상태였다. 아니, 그 여자 말은 듣지 않아도 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직원은 당황한 얼굴로 물러났다. 이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던 지우는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다. 재무이사가 왜 저렇게 과민하게 반응하는 거지? 김유진 대리는 도대체 어떤 서류를 보낸 걸까? 지우는 호기심에 아까 던져놓았던 서류철을 다시 집어들었다. 그는 첫 페이지를 넘겼다. 대성그룹 자산 매각 및 투자 내역 심층 분석 보고서, 작성자 김유진,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다. 지우는 마지못해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다. 첫 몇 장은 복잡한 재무제표와 분석 자료였다. 그는 대충 훑어보려 했지만 한두 장을 넘기면서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이게 뭐지? 유진의 보고서는 단순한 재무 분석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룹의 모든 자금 흐름을 시줄과 날줄로 엮어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다. 그녀는 페이퍼 컴퍼니의 존재를 지적하며 그룹의 자산이 어떻게 은밀하게 유출되었는지 상세히 설명했다.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결론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대성그룹의 재정 위기는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닌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자산 유출로 인한 것임. 그 배후에는 강태민 부회장과 그의 측근들이 있음. 지훈의 손이 떨렸다. 믿을 수 없었다. 평생 아버지처럼 존경해왔고 위기 때마다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고모부가 회사를 무너뜨리려 했다니. 그는 보고서를 수십 번이고 다시 읽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모든 논리와 근거가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지우는 혼란에 휩싸였다. 이 보고서가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자신이 내렸던 모든 결정은 그들의 계획에 노란한 것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이끌었던 혁신이 사실은 자신을 파멸로 이끌기 위한 함정이었다는 끔찍한 진실을 깨달았다. 한편 사무실로 돌아온 유진은 자신이 보낸 보고서가 아무런 반응을 얻지 못할 것을 예상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뿐이었다. 지금 이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목표만이 남아 있었다. 바로 강태민 부회장의 다음 수를 예측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 유진은 자신의 책상에 앉아 강태민 부회장의 모든 동선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의 최근 미팅 기록, 통화 내역, 심지어는 그의 개인 일정까지. 그녀는 그가 곧 그룹의 핵심 자산인 대성바이오를 매각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대성바이오, 그건? 대성바이오는 지훈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신사업이었다.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해 이사회에서는 끊임없이 반대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유진은 알고 있었다. 대성바이오의 핵심 기술은 막대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곧 시장을 뒤흔들 혁신적인 결과물을 내놓을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사회조차 알지 못하는 숨겨진 기술의 가치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강태민은 대성바이오를 헐값에 매각하여 지훈을 완전히 실패한 CEO로 낙인 찍으려 했다. 그리고 그 기술을 자신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다른 기업에 되팔아 막대한 이득을 챙기려는 계획이었다. 유진은 이 사실을 알리려 했지만 이미 그녀의 목소리는 회사 내에서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고립되어 있었다.
모두가 그녀를 이상한 사람 혹은 현실 감각 없는 몽상가로 취급했다. 심지어 그녀와 같은 부서의 동료들마저 그녀를 피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불안을 조성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김 대리, 또 이상한 거 조사하고 있어. 한 동료가 지나가며 비아냥거렸다. 그렇게 똑똑하면 뭐해? 회사는 망하게 생겼는데. 유진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감정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일이 옳다고 믿었고 그 믿음이 그녀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다. 밤늦도록 사무실에 홀로 남아 모니터 불빛에 의지해 작업하던 그녀는 문득 고개를 들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그녀는 그 화려함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절망을 느꼈다. 이건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야. 사람들의 삶이 달려 있어. 그녀는 자신과의 외로운 싸움을 계속했다. 그녀는 강태민의 다음 수를 예측하기 위해 모든 자료를 분석하고 또 분석했다. 대성바이오의 매각을 막기 위한 그녀의 계획은 아직은 그녀의 머릿속에만 존재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계획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강인한 투사와 같은 용기와 정의감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누군가가 이 불의에 맞서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편 CEO 집무실에 홀로 남겨진 지우는 유진의 보고서를 든 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믿기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보고서에 담긴 냉철한 논리는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깽 부회장, 왜? 지우는 서류를 꽉 쥐었다. 그가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실패가 사실은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닫자 그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이 거대한 음모의 희생양이 된 것이 자신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는 책상 위에 전화기를 들었다. 그리고 김유진의 내선 번호를 눌렀다. 그는 그녀의 작은 몸짓, 평온한 눈빛, 그리고 그녀가 건네준 보고서의 의미를 이제야 깨달았다. 그녀는 그에게 경고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나를 구해줄 유일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지우는 자신의 오만함을 후회했다. 그리고 그 후회 속에서 그는 깨달았다. 자신은 혼자서는 이 거대한 음모에 맞설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이제 그녀의 손을 잡아야만 했다. 그녀가 던진 작은 돌멩이가 일으킨 잔물결이 이제 거대한 폭풍으로 변할 차례였다. CEO 한지훈의 전화는 김유진에게 닿지 못했다. 이미 퇴근 시간을 훌쩍 넘긴 터라 그녀의 책상 위 전화기는 묵묵부답이었다. 지우는 초조하게 서성였다. 유진이 제출한 보고서가 사실이라는 확신이 커질수록 그의 마음속에는 후회와 함께 강태민 부회장에 대한 배신감이 용암처럼 끓어올랐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나. 지우는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철저히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비서, 당장 김유진 대리에게 연락해서 내일 아침 가장 먼저 나를 찾아오라고 해.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유진은 나타나지 않았다. 비서의 보고에 따르면 그녀는 아침부터 긴급한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외부 미팅에 나갔다는 것이었다. 지우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직접 재무부서로 내려갔다. 재무부서 사무실은 전날보다 더욱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다. 직원들의 얼굴에는 어제보다 더 깊은 피로와 불안감이 새겨져 있었다. 지훈의 등장은 사무실 전체를 정지시켰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보았다. 김유진 대리, 어디 있습니까? 부서장인 박 부장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CEO님, 김 대리는 지금 S그룹 미팅에 갔습니다. 어제 부회장님께서 급하게 지시하신 일이라서요. 지훈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강 부회장이. 네, 대성바이오의 매각과 관련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지훈의 머릿속에 섬광이 스쳐 지나갔다. 유진의 보고서에 적혀있던 대성바이오 매각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강태민은 자신을 속여 그룹의 핵심 자산을 빼돌리려 하고 있었다. 지훈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당장 그 미팅을 중단시키고 김유진 대리를 이쪽으로 부르십시오. 그리고 부회장에게는
제가 직접 보고받겠다고 전하세요. 박 부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CEO님, 부회장님께서 직접 내 말 못 들었습니까? 지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박 부장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허둥지둥 전화를 걸었다. 한편 강태민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내 손에 들어올 거야. 그는 지훈의 무능함을 비웃었다. 어린애에게 맡긴 결과가 이렇지. 결국 모든 것을 바로잡는 건 나 같은 노련한 경영인이라야 가능한 법이야. 그는 유진의 보고서가 지훈의 손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고 있었다. 강태민은 지훈을 제거하기 위해 수년간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지훈의 야심을 자극해 무모한 투자로 이끌고 측근들을 이용해 자금을 빼돌리고 회사의 신용도를 떨어뜨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룹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자산인 대성바이오를 헐값에 매각하여 지훈의 무능함을 확정짓는 것이 그의 최종 목표였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S그룹과의 계약만 성사되면 그때 박 부장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부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CEO님께서 S그룹과의 미팅을 중단시키고 김 대리를 불러드리라고 하십니다. 강태민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뭐라고 한지훈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불안이 서려 있었다. 혹시 뭔가 눈치챈 건가? 그는 재빨리 머리를 굴렸다. 아닐 거야. 그 멍청한 녀석이 뭘 알겠어. 김유진, 그래. 그 계집애가 쓸데없는 짓을 한 게 분명해. 강태민은 즉시 비서에게 지시했다. 김유진을 내 집무실로 보내. 그리고 한지훈에게는 내가 직접 가서 설명하겠다고 전해. 그는 직접 나서서 모든 것을 무마하려 했다. 한지훈을 달래고 김유진을 처리해야 했다. 잠시 후 유진이 강태민의 집무실로 불려 들어왔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고요했다. 무슨 일이십니까? 부회장님, 김 대리, 자네가 한지훈 CEO에게 이상한 보고서를 올렸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건가? 강태민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저는 그저 사실을 보고했을 뿐입니다. 유진은 흔들림 없이 대답했다. 대성바이오의 가치는 현재 수치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대로 매각하시면 회사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옅은 소리, 강태민은 책상을 내리쳤다. 자네 같은 말단 직원이 뭘 한다고 나서나 자네는 해고야 당장 나가. 저는 해고당할 수 없습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오히려 더 단호해졌다. 저는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부회장님께서 저를 해고하신다면 그건 부회장님께서 두려워하신다는 뜻이 되겠죠. 이 건방진 계집애가 강태민은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는 유진의 평온한 태도에 오히려 더 큰 위협을 느꼈다. 바로 그때 집무실 문이 열리고 한지훈이 들어섰다.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강태민을 바라보았다. 부회장님, 김유진 대리에게 무슨 일입니까? 지훈아, 이 아이가 지금 허튼 소리를 하고 있잖니? 대성바이오의 매각은 우리 그룹의 회생을 위한 유일한 길이야. 강태민은 지훈을 향해 온화한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지만 그의 눈은 흔들리고 있었다. 부회장님께서도 보셨다시피 김유진 대리의 보고서는 매우 논리적이고 정확합니다. 지훈은 태민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오히려 부회장님의 지난 투자 결정들이 회사를 위기에 빠뜨린 것 아닌가요? 지훈아,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보고서에 따르면 부회장님께서는 그룹의 자산을 빼돌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실 투자를 유도하셨다고 합니다. 지훈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말에 강태민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졌다. 유진의 보고서가 지훈에게까지 넘어갔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분노와 공포로 물들었다. 이 계집애가 감히? 강태민은 유진을 향해 손을 뻗었다. 하지만 지훈이 그녀를 막아섰다. 부회장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 모든 진실은 곧 세상에 밝혀질 겁니다. 지훈의 단호한 태도에 강태민은 패배를 직감했다. 그는
분노와 함께 끓어오르는 치욕을 느끼며 지훈을 노려보았다. 그리고 그의 눈은 다시 한번 유진에게 향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이 작은 여직원이 자신을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그는 뒤늦게 깨달았다. 그녀의 평온한 얼굴 뒤에 숨겨진 단단한 결의를 그는 너무나도 얕잡아 보았다. 그리고 그 오만함이 그를 파멸의 길로 이끌었다. 두 남자의 거대한 충돌 속에서 유진은 그저 고요하게 서 있었다.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진실과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는 굳은 믿음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차분함은 이 폭풍의 중심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되었다. 강태민은 지훈의 집무실을 떠나면서도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그의 눈은 불타오르는 듯했고 그의 입술은 무언가 중얼거리고 있었다. 김유진, 네가 감히...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지훈이 유진의 보고서에 넘어갔다고 해도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 강태민은 자신이 쌓아 올린 견고한 네트워크와 정보를 총동원해 반격할 계획을 세웠다. 첫 번째 목표는 유진이었다. 그는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그녀가 가진 모든 증거를 무력화하려 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측근들을 소집했다. 김유진 대리, 그 계집애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 약점, 사생활, 과거, 뭐든 상관없다. 그리고 회사의 기밀 정보를 유출했다는 죄목으로 고발할 준비를 해. 강태민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그리고 한지훈 CEO, 그 녀석은 내가 직접 상대하겠다. 강태민의 지시는 빠르게 실행되었다. 유진은 순식간에 사내외에서 기밀 유출자, 회사에 해를 끼치는 내부자로 낙인 찍혔다. 그녀의 컴퓨터는 압수되었고 그녀의 자리는 다른 직원들에게 격리되었다. 익명의 소문들이 회사 게시판을 뒤덮었고 그녀를 향한 비난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유진은 이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침착하게 대응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려 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진정한 힘은 그녀의 손에 쥐어진 증거에 있었다. 그녀는 이미 모든 중요한 자료의 사본을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었다. 한편 한지우는 유진의 편에 섰다. 그는 사내 게시판에 올라온 모든 비방글을 삭제시켰고 유진에 대한 모든 조사와 처벌을 중단시킬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그의 권력은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었고 그의 지시는 강태민의 눈에 거슬리는 행위일 뿐이었다. 지훈아, 넌 너무 순진해. 이 사회는 네가 아니라 나를 지지할 거야. 강태민은 지훈을 조롱했다. 네가 그 계집애를 감싸고 돌면 사람들은 너마저 믿지 않을 거야. 결국 너와 그 여자는 함께 무너질 거라고. 지훈은 굴하지 않았다. 부회장님, 이 문제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회사의 존망이 달린 문제입니다. 모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는 유진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모두에게 외면당하고 홀로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들을 보여주었다. 강태민이 대성그룹의 자산을 빼돌리기 위해 사용한 페이퍼 컴퍼니들과의 복잡한 거래 내역, 그리고 그가 은밀히 추진했던 대성바이오 매각 계획의 최종 목적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이게 전부였군요. 지훈은 유진의 치밀함에 감탄했다. 도대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아낸 겁니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유진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저는 단지 숫자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갔을 뿐입니다. 지훈은 유진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한 치의 과장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사실만을 말했다. 그 순간 지훈은 그녀에 대한 존경심과 함께 미묘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알던 어떤 사람보다도 강하고 현명했다. 하지만 이 증거들을 어떻게 이사회에 공개할 수 있을까요? 부회장님께서는 이미 모든 이사들을 포섭했을 겁니다. 지훈은 고민에 빠졌다.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유진은 말했다.
부회장님께서는 대성바이오의 매각을 서두를 겁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움직일 때입니다. 유진은 지훈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그것은 강태민의 허를 찌르는 대담하고도 치밀한 전략이었다. 그녀는 이사회가 모이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강태민이 감추려 했던 모든 진실을 단숨에 폭로할 계획을 세웠다. 그 계획은 성공하면 그룹을 구할 수 있었지만 실패하면 그들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두 사람은 완전히 매장될 위험이 있었다. 하지만 지훈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이미 그녀를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다. 좋아요. 김유진 대리, 당신의 계획대로 합시다. 그들의 은밀한 동맹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두 사람은 회사 내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로 낙인 찍힌 채 아무도 모르게 거대한 폭풍을 준비했다. 강태민은 자신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믿었지만 그는 자신이 가장 얕잡아 보았던 두 사람의 연합이 얼마나 강력한 파괴력을 가질지 전혀 알지 못했다. 강태민은 자신이 짜놓은 완벽한 함정에 두 사람이 빠져들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은 그 함정이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그에게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차갑고 고요한 눈빛을 가진 한 명의 여직원이 있었다. 강태민의 음모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유진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지훈을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해 이사들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그는 이사들에게 지훈이 그룹의 핵심 자산을 매각하려는 자신의 계획을 방해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저 아이는 감정적이고 이성적인 판단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룹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제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의 말은 이사들에게 신뢰를 얻었다. 그들은 젊고 미숙한 지훈보다 노련하고 경험 많은 강태민을 더 신뢰했다. 유진은 이 모든 것을 예측했다. 그녀는 강태민의 다음 수, 즉 이사회를 움직여 자신들을 압박하려는 시도에 대비해야 했다. 그녀는 지훈에게 이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과거 투자 이력과 재무 상태를 분석한 자료를 넘겨주었다. 부회장님께서 이사님들을 포섭하신 건 맞지만 이사님들의 판단을 움직일 수 있는 건 결국 자신의 이익뿐입니다. 이사님들의 재무 상태를 보면 대부분 단기적인 성과에 목말라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세 분이 가장 취약합니다. 유진의 손가락은 보고서의 새 이사의 이름 위를 짚었다. 지훈은 그녀의 치밀함에 또 한 번 감탄했다. 그녀는 단순히 재무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심리를 읽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민의 공격을 막아낼 방패와 동시에 그를 공격할 칼을 지훈에게 건네주었다.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지훈은 유진에게 물었다. 우리는 그들이 대성바이오의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들의 단기적인 이익을 충족시켜줄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희망을 잃은 상태입니다. 작은 희망의 불씨라도 보여주면 그들은 움직일 겁니다. 유진은 마치 거대한 체스판을 내려다보는 전략가처럼 차분하게 설명했다. 그들의 계획은 이사들을 속여 강태민의 매각 계획에 잠시 동의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강태민의 방심을 유도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을 뒤집을 준비를 하는 것이었다. 한편 강태민은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지훈을 제거하기 위해 그룹의 법무팀과 홍보팀을 이용해 유진에 대한 압박을 가했다. 유진은 사내망 접근이 차단되었고 그녀의 모든 계정은 정지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컴퓨터조차 사용하지 못했다. 하지만 강태민은 유진의 진정한 무기가 그녀의 두뇌와 기억 속에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그녀는 이미 필요한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담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묵묵히 자신이 맡은 작은 업무들을 처리했다. 그녀의 차분함은 오히려 강태민을 더 초조하게 만들었다. 강태민은 유진의 존재 자체가 불안 요소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김 대리, 이제 그만해라. 네가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회사에 해를 끼치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강태민은 유진을 협박했다.
네가 순순히 모든 것을 잊고 회사를 떠나준다면 내가 조용히 처리해. 주마, 가족들 생각도 해야지. 유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가족은 평범하고 소박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신념은 그 어떤 협박에도 굴복하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뜨고 강태민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가 감히 읽을 수 없는 강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부회장님, 저는 회사를 위해 옳은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유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저를 위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 계집애가 끝까지 가보겠다는 거냐. 강태민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는 그녀를 더 이상 상대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그녀를 완전히 짓밟아버릴 마지막 수를 던지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그는 S금융과의 최종 계약을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내일 아침 10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라. 그리고 S금융과의 계약 체결을 최종 승인받겠다. 강태민은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다. 그는 지훈과 유진이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는 완벽한 상황을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급박한 움직임은 오히려 유진에게 기회를 제공했다. 유진은 그들의 모든 행동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말했다. 기회가 왔습니다. 내일 아침입니다. 그날 밤, 지훈과 유진은 홀로 남아 그들의 모든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했다. 그들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해야 했다. 그들은 강태민이 던진 미끼를 물고 그가 승리를 확신하는 순간 모든 것을 뒤집어야 했다. 지훈은 유진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분하고 따뜻했다. 김유진 대리,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 같은 녀석이 당신을 알아보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유진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담담함 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통해 그녀의 강인함과 용기를 느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대성그룹 본사 건물은 평소와 다른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긴급 이사회 소집 소식이 순식간에 퍼졌기 때문이다. 모두가 그룹의 운명이 오늘 결정될 것이라 짐작했다. 강태민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이사회 회의실로 향했고 그의 뒤를 따르는 이사들의 얼굴에는 승리에 대한 기대감이 감돌았다. 그들은 대성 바이오를 매각해 단기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강태민의 달콤한 제안에 흔들렸다. 지훈은 유진과 함께 이사회 회의실로 들어섰다.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강태민을 응시했다. 강태민은 지훈을 보며 비웃음을 날렸다. 지훈아, 넌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려 하는구나. 넌 너무 어리고. 세상은 내 생각보다 훨씬 냉정해. 지훈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평소처럼 고요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눈빛으로 말했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이길 겁니다. 회의가 시작되었다. 강태민은 유창한 언변으로 대성 바이오의 메가기 그룹을 살릴 유일한 방법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지훈의 무능함을 비판하며 자신의 계획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지 강조했다. 그의 발표는 이사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자, 이제 최종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대성 바이오 매각건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강태민은 승리를 확신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시만요, 부회장님. 투표 전에 저의 의견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려고. 지훈아, 지금은 그런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야. 강태민은 지훈을 제지하려 했다. 시간 낭비가 아닐 겁니다. 지훈은 강태민의 말을 무시하고 이사들을 향해 말했다. 이사님들, 부회장님께서는 대성바이오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대성바이오는 앞으로 몇 년 안에 우리 그룹의 핵심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사들은 지훈의 말에 술렁거렸다. 강태민은 분노로 이를 갈았다. 무슨 근거로 그런 허황된 소리를 하는 거니? 저 녀석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는 단지 자신의 실패를 가리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훈은 강태민의 말을 무시하고 미리 준비해온 태블릿을 열었다. 이 자료들은 저희 재무부서의 김유진 대리가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의 말에 이사들의 시선이 유진에게로 향했다. 유진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강태민은 비웃으며 말했다. 겨우 저 말단 직원이 분석한 자료라니 지훈아. 정말 우습구나.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는 그 누구도 감히 의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지훈은 태블릿 화면을 회의실 스크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대성바이오가 가진 숨겨진 기술의 가치에 대한 분석 자료가 나타났다. 유진은 이사회조차 알지 못했던 이 기술의 진정한 가치를 밝혀내기 위해 수많은 논문과 특허 자료를 분석했다. 그녀는 이 기술이 곧 상용화되어 시장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했다. 이사들은 놀라움과 함께 혼란에 빠졌다. 그들은 강태민의 말만 믿고 있었지만 눈앞에 펼쳐진 객관적인 자료는 그들을 흔들었다. 이게 정말이야. 한 이사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강태민을 바라보았다. 강태민은 당황했다. 그는 유진이 이런 자료까지 준비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이것은 조작된 자료입니다, 지훈아. 너와 그 계집애가 회사를 구하려는 게 아니라 파멸시키려는 게 분명해. 강태민은 지훈을 비난하며 회의실의 공기를 다시 한번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바로 그때 유진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부회장님, 이 자료는 조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눈빛은 강태민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리고 부회장님께서 대성바이오를 매각하려는 진짜 이유를 제가 밝혀드리겠습니다. 유진은 준비해온 USB를 스크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강태민이 비밀리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의 재무 내역과 그와 S금융 사이에 오고 간 은밀한 통신 기록이 나타났다. 모든 증거는 강태민이 대성바이오를 헐값에 매각한 후 그 기술을 자신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다른 기업에 되팔아 막대한 차익을 챙기려 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다. 이사들은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여 강태민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강태민의 탐욕스러운 계획에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강태민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다. 그는 유진이 이런 결정적인 증거까지 가지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의 몸은 분노와 공포로 떨렸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을 잃은 그의 눈은 유진을 향했다. 유진은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무자비하지 않았다. 오히려 연민과 함께 이것이 당신의 오만함이 가져온 결과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담담하게 진실을 드러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강태민의 모든 것을 파괴하기 충분했다. 강태민의 얼굴은 패배를 깨달은 사람의 그것이었다. 이사들의 싸늘한 시선이 그에게 꽂히자 그는 더 이상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었다. 그의 입술은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는 분노와 절망, 그리고 치욕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건 조작이야. 전부 거짓말이라고. 강태민은 마침내 소리를 질렀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몸은 경련하듯 떨렸다. 저 계집애가 한지훈과 짜고 나를 모함하는 거라고. 하지만 그의 외침은 이미 아무런 힘도 없었다. 화면에 나타난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했고 그의 과민한 반응은 오히려 그가 유죄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되었다. 부회장님, 증거는 명확합니다. 지훈은 차분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의 쾌감 대신 슬픔이 묻어 있었다. 그는 한때 자신이 아버지처럼 믿고 의지했던 사람의 몰락을 지켜봐야만 했다. 이사님들, 이 건은 단순한 매각이 아닙니다.
부회장님께서는 그룹의 핵심 자산을 빼돌려 개인의 이익을 취하려 하셨습니다. 지우는 이사들을 향해 말했다. 이 모든 과정은 회사의 존립을 위협하는 행위였습니다. 저는 부회장님께서 이사회에 사임하시고 모든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들은 동요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강태민의 편에 섰지만 이제 그들의 이익을 위협하는 것은 바로 강태민 자신이었다. 저는 반대합니다. 강태민은 마지막 발악처럼 외쳤다. 나는 대성을 위해 평생을 바쳤어. 저런 어린애에게 회사를 맡길 순 없어. 그의 절규는 공허하게 울렸다. 이사들은 더 이상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들은 분노에 찬 시선으로 강태민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배신은 강태민을 무너뜨리는 마지막 일격이었다. 그때 유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부회장님께서 대성그룹에 헌신하셨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헌신이 변질되어 개인적인 탐욕으로 이어졌다면 그것은 더 이상 헌신이 아니라 죄악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울림은 강렬했다. 그녀는 강태민의 오만함과 탐욕이 어떻게 그를 파멸로 이끌었는지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강태민은 유진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그 눈은 그가 평생 얕잡아 보았던 이름 없는 여직원의 눈이었다. 그는 그 눈빛에서 자신의 패배를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다. 이 계집애. 그의 분노는 오직 유진에게로 향했다. 그는 그녀를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이미 다른 이사들이 그를 제지했다. 부회장님, 이사회를 모욕하지 마십시오. 한 이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사회는 부회장님의 사임을 표결할 것입니다. 강태민은 마침내 주저앉았다. 그의 몸은 모든 힘을 잃은 듯 축 늘어졌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의 몰락은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그의 사임을 가결했다. 그의 측근들도 재빨리 등을 돌렸다. 그들은 이제 지훈과 유진의 편에 서서 강태민의 모든 비리를 고발하기 시작했다. 대성그룹의 부도 위기는 내부자의 소행이었다. 경영권 다툼의 희생양, CEO 한지훈의 극적인 반전. 다음 날, 모든 언론은 대성그룹의 극적인 반전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한지훈은 영궁으로 떠올랐고 김유진의 이름은 대성그룹을 구한 숨은 영웅으로 회자되기 시작했다. 지훈은 모든 공을 유진에게 돌렸다. 이 모든 것은 김유진 대리의 공입니다. 그녀의 치밀한 분석과 용기가 아니었다면 대성그룹은 이미 파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진은 여전히 평온했다.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 얼굴을 드러내는 것을 거부했다. 그녀는 자신의 영웅담에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했을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남은 서류들을 정리했다. 그녀의 주변에는 이제 찬사와 존경이 가득했다. 그녀를 무시했던 동료들은 그녀에게 다가와 사과했고 그녀를 비난했던 사람들은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다. 지우는 그녀를 다시 한번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김유진 대리,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CEO님, 대어 이상 CEO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지훈 씨라고 부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대성그룹을 다시 일으켜 씁시다. 당신 같은 인재가 꼭 필요합니다. 지훈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의 능력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깊은 내면까지 존경하게 되었다. 유진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영웅이 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지훈의 눈에 담긴 진심을 보았다. 그녀는 그가 더 이상 오만하고 미숙한 경영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사를 위하는 리더로 성장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알겠습니다, 지훈 씨. 그녀의 대답에 지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CEO와 직원이 아니었다. 그들은 함께 거대한 위기를 이겨낸 동료이자 서로를 신뢰하고 존경하는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 그들의 눈빛은 서로에게 새로운 희망을 품고 있었다.
강태민의 몰락과 함께 대성그룹은 기적적으로 파산의 위기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그룹의 상황이 완전히 안정된 것은 아니었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텅 빈 재물을 다시 채워 넣는 것은 또 다른 거대한 과제였다. 지우는 이 모든 것을 김유진과 함께 해결해 나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녀를 특별 보좌관으로 임명하고 그룹의 재무구조 개편을 총괄하는 권한을 주었다. 유진은 CEO의 특별 보좌관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앉았지만 그녀의 태도는 변함없이 차분하고 겸손했다. 그녀는 화려한 집무실 대신 예전에 재무팀 사무실에 작은 책상을 두고 일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골마 터진 그룹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고 건강한 토대 위에 새로운 대성그룹을 세우는 것이었다. 지훈 씨, 그룹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유진은 지훈에게 말했다. 특히 부회장님과 관련된 모든 계열사의 거래 내역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또 다른 함정을 숨겨두었을 겁니다. 지훈은 유진의 조언을 따랐다. 그들은 밤낮 없이 그룹의 모든 재무자료를 파헤쳤다. 유진의 뛰어난 분석 능력은 다시 한번 빛을 발했다. 그녀는 강태민이 숨겨놓은 또 다른 비자금과 부실 채권들을 찾아냈다. 그것들은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그룹의 여러 계열사에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이건 정말 끝이 없군요. 지우는 혀를 내둘렀다. 괜찮습니다. 하나씩 풀어가면 됩니다. 유진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마치 복잡한 방정식을 푸는 수학자처럼 차분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그들의 협력은 완벽했다. 지우는 유진의 분석을 바탕으로 이사회와 주주들을 설득했고, 유진은 지훈의 지원 아래 거침없이 그룹의 비리들을 파헤쳤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동료를 넘어선 깊은 신뢰로 엮여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지혜와 용기에 매료되었고, 유진은 그가 진정한 리더로 성장하는 것을 보며 그를 존경하게 되었다. 한편 강태민은 체포되어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그의 몰락은 끝이 아니었다. 그와 함께 비리를 저질렀던 측근들도 모두 구속되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김유진의 모함이라 주장했다. 그 계집애가 모든 것을 조작한 거야. 그 아이의 말은 믿을 수 없어. 그는 기자들 앞에서 소리 질렀다. 그의 분노와 허세는 오히려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세상은 이미 그가 어떤 인물인지 알고 있었다. 그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아들과 가족들마저 그에게 등을 돌렸다. 유진은 그가 그렇게까지 자신에게 집착하는 이유를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오만함과 탐욕이 자신과 비슷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적으로 간주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가장 똑똑하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 오만함이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어느 날 저녁, 지우는 퇴근하는 유진을 기다렸다. 오늘 저녁, 저와 함께 식사라도 하실까요? 유진은 잠시 망설였다. 괜찮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서. 일은 내일 해도 됩니다. 오늘은 당신이 고생한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지우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들은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조용하고 소박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회사 이야기가 아닌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지우는 자신의 유년 시절과 경영인으로서 겪었던 고뇌를 털어놓았다. 유진은 자신의 과거와 숫자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게 된 과정을 이야기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숫자가 좋았어요. 숫자는 정직하니까요.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요. 유진은 조용히 말했다. 사람들은 항상 가면을 쓰지만 숫자는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을 보여주거든요. 지우는 그녀의 말에 깊은 공감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천재가 아니라 진실을 추구하는 용감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단순한 동료 이상의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존경이었고 신뢰였으며 동시에 설렘이었다. 유진 씨, 저는 당신이 정말 좋습니다. 지우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당신의 능력, 지혜, 그리고 당신의 마음까지. 유진은 그의 고백에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동안 오직 일에만 집중해 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감정을 헤아릴 여유가 없었다. 지우는 그녀의 대답을 재촉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 순간 유진은 깨달았다. 지훈이 자신에게 건넨 손이 단순한 동료로서의 손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그녀를 믿고 함께 세상을 바꿔나가고 싶다는 진심이 담긴 손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손을 잡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지훈 씨,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설렘이 담겨 있었다. 한지훈의 고백은 김유진의 마음속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는 오랫동안 감정을 억누르고 오직 논리와 숫자에만 의지해왔다.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은 그녀의 견고한 벽을 허물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를 믿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에게서 단순한 신뢰 이상의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지훈 씨.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설렘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회사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둘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날 밤 이후 그들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화했다. 그들은 여전히 회사에서 함께 일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서로에게 더 깊은 이해와 따뜻함을 담고 있었다. 지우는 그녀의 의견을 가장 먼저 구했고 그녀는 그가 내리는 모든 결정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대성그룹은 유진의 주도 아래 구조조정 절차를 밟았다. 강태민과 그의 측근들이 만들어 놓은 부실 회사들은 모두 정리되었고 투명한 재무 구조가 확립되었다. 유진은 그룹의 모든 부서를 다니며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냈다. 그녀는 겉으로는 차분해 보였지만 그 내면에는 그룹을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가 불타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은 순탄치 않았다. 강태민의 측근들은 비록 물러났지만 그들이 심어놓은 세력들은 여전히 그룹 내에 남아 있었다. 그들은 지훈과 유진의 행보를 방해하며 사내의 불신과 갈등을 조장했다. 저 여자 CEO를 조종하고 있어. 겨우 말단 사원이었던 주제에 너무 나서는 거 아니야? 질투와 시기 어린 목소리들이 유진을 향해 쏟아졌다. 유진은 이 모든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그녀는 그들의 비난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목표만을 향해 나아갔다. 하지만 지우는 달랐다. 그는 유진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이게 다 저 때문입니다. 제가 당신을 너무 밀어줬나 봐요. 지우는 유진에게 미안함을 전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유진은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은 지훈의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켰다. 오히려 그들의 반발은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녀의 말에 지훈은 다시 용기를 얻었다. 그는 그룹 전체 회의를 소집했다. 그리고 모든 임직원들 앞에서 유진의 공로를 다시 한번 치하했다. 저는 김유진 특별보좌관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녀의 능력과 용기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서 있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에 대한 모든 비난은 곧 저에 대한 비난과 같습니다. 그의 단호한 태도에 반대 세력들은 더 이상 퍼블릭리하게 유진을 공격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의 암묵적인 저항은 계속되었다. 그들은 그룹의 중요한 정보를 숨기거나 유진의 지시를 고의적으로 무시했다. 그들의 목적은 지훈과 유진을 지치게 만들어 스스로 물러나게 만드는 것이었다. 지훈 씨,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유진이 어느 날 저녁 지훈에게 말했다. 이대로는 그룹을 완전히 개혁할 수 없습니다. 뿌리 깊은 비리를 완전히 뽑아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지훈은 그녀의 눈을 보며 물었다. 그는 그녀가 어떤 대담한 계획을 세울지 예상하고 있었다. 비밀리에 감사팀을 꾸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룹 내의 모든 비리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강 부회장님과 연관된 모든 사람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그것은 위험한 계획이었다. 강태민의 세력은 여전히 강력했고 그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것은 큰 반발을 불러올 수 있었다. 하지만 지우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유진의 판단이 옳다고 믿었다. 그는 그녀와 함께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움직였다. 유진은 자신이 직접 감사팀을 이끌고 그룹의 모든 부서들을 밤낮으로 조사했다. 그녀는 숫자와 자료들 속에서 강태민의 흔적을 찾아냈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규모의 비리를 발견했다. 그것은 단순한 횡령을 넘어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자산 유출 계획이었다. 강태민은 자신이 물러난 후에도 그룹을 완전히 장악하려 했다. 그는 그룹의 핵심 기술과 자산들을 자신의 가족과 측근들이 운영하는 해외 법인으로 빼돌리고 있었다. 유진은 증거를 확보했고 지훈에게 넘겨주었다. 지훈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런 엄청난 짓을. 네, 그들의 계획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뿌리를 뽑아내야만 합니다. 유진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제 그들은 마지막 전투를 준비해야 했다. 그들의 적은 한 명의 인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룹의 시스템에 깊숙이 뿌리내린 거대한 부패의 사슬이었다. 그들은 이 거대한 사슬을 끊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만 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새로운 대성그룹의 새벽을 맞이하기 위해 마지막 싸움을 시작했다. 김유진과 한지우는 마지막 전투를 시작했다. 그들은 비밀 감사팀이 수집한 모든 증거를 들고 검찰에 제출했다. 강태민과 그의 측근들이 그룹의 자산을 빼돌리기 위해 사용했던 모든 해외 법인들의 실체가 드러났고 그들의 비자금 흐름은 마치 복잡한 미로처럼 얽혀 있었다. 그러나 유진의 치밀한 분석 덕분에 그 미로는 완벽하게 해독되었다. 강태민은 이미 구속된 상태였지만 이 새로운 증거들은 그에게 더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의 가족, 친구, 그리고 그가 쌓아 올린 모든 명예가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는 결국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의 자백과 함께 대성그룹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부패의 사슬이 완전히 끊어졌다. 이 모든 과정이 마무리된 후 대성그룹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회사는 투명하고 건강한 재무 구조를 갖게 되었고 지훈의 리더십 아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유진의 분석을 바탕으로 대성바이오의 핵심 기술을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다. 그 기술은 시장을 뒤흔들었고 대성그룹은 다시 한번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유진은 그룹의 부회장 자리에 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이름 없는 말단 사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룹을 위기에서 구해낸 연궁이었고 지훈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였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소박하고 겸손했으며 화려한 삶보다는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을 더 좋아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은 유진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보며 말했다. 유진 씨,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저의 특별 보좌관이 아닙니다. 저의 동반자가 되어 주십시오. 회사의 동반자가 아니라 제 삶의 동반자가 되어 주십시오. 유진의 눈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녀의 강인한 마음까지 사랑했다. 그녀는 그가 오만하고 미숙했던 과거를 버리고 진정한 리더로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서 단순한 존경을 넘어선 사랑을 느끼고 있었다. 네, 지훈 씨? 그녀의 대답에 지훈은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들은 함께 수많은 역경을 이겨냈고 서로를 통해 성장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회사의 성공담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만함이 겸손함으로, 무지가 지혜로, 그리고 불신이 사랑으로 변하는 과정이었다. 그들의 결혼 소식은 모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한지훈 CEO, 회사를 구한 숨은 영웅과 결혼. 하지만 그들은 조용하고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오직 그들 두 사람의 행복이었다. 그 후 몇 년이 흘렀다.
대성그룹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지우는 그룹의 회장이 되었고 유진은 그의 곁에서 그룹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실질적인 리더가 되었다. 강태민은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고 세상은 그를 잊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경고로 남았다. 오만함과 탐욕이 얼마나 큰 파멸을 불러올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고로 유진은 여전히 매일 아침 일찍 출근했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조용히 숫자를 들여다보았다. 숫자는 여전히 그녀에게 진실을 말해주었고 그녀는 그 진실을 통해 회사를 그리고 그 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지켜나갔다. 그녀는 더 이상 얕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존경받는 리더이자 사랑받는 아내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세상의 편견과 오만함에 맞서 자신의 능력과 신념으로 성공을 이뤄낸 한 여성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